네, 안녕하세요. 주식사관학교 시즌2 테마이신 황지부표입니다. 날씨가 연일 계속 덥습니다. 근데 이제 긴 장마와 긴 폭염과 또 이제 코로나까지 좀 최근에 또 난리를 피고 있어가지고 좀 불편하죠. 시장도 또 안 좋고. 그래서 건강들 유의들 하시고. 자, 이제 오늘 또 강의는 제가 이제 이달에는 바이오 강의를 집중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달에는 테마 강의를 해드렸고, 이달에는 바이오 쪽에 집중 강의를 해드리는데, 이게 바이오의 기본적인 이 툴을 제가 오늘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습을 하면, 저번 주는 바이오 시뮬러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해드렸죠. 그 다음 전전주 같은 경우는 줄기세포 관련해서 또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바이오 의약품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 줄기를 여러분들이 바이오를 알면 바이오 투자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바이오가 사실 좀 생소하고 어렵기도 하고, 물론 이제 전공이시거나 아마 전문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좀 그냥 일반 투자자들, 바이오 쪽에서는 조금 지식들이 좀 부족하고 또 이게 어려운 용어들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 큰 틀을 알면 투자 포인트 잡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달에 집중적으로 바이오 강의를 합니다. 자, 이제 바이오 의약품, 그럼 바이오 의약품이 과연 뭐냐? 그거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바이오 의약품 지금 이제 그림이 이렇게 떠 있죠. 이게 뭐냐면 그 인터페론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터페론. 우리가 이제 그 초창기에 인터페론이 이제 NK 세포라든지 T 세포를 이용해서 세포 배양을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개발했는데 이게 엄청난 부가가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바이오 의약품들은 대체로 이제 생물학적 이제 세포를 배양하거나 단백질을 조합을 하거나 유전자 조작하거나 항체를 활성화시키거나 이제 그런 쪽에 활용을 해서 의약품들을 만들기 때문에 이게 고난이도,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고난이도. 근데 이제 만들면 부가가치가 굉장히 큽니다. 만들면. 그래서 인터페론을 초반에 만든 회사가 이제 암젠, 미국의 이제 암젠 제넨틱인데, 우리가 이제 그 80년대인가요? 그때 이게 만들어졌는데,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마 매출, 그가 벌써 한 40년도 넘는데, 그 매출하고 몇십 조가 터졌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지금 암젠이나 제넨틱이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을 하는데 밑바탕이 됐거든요. 그래서 자, 이제 여기 보이시죠? 생물 세포를 배양 세포를 이용해 가지고 의약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포 배양도 해야 되고, 또 항체, 그다음 뭐 단백질 조합,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들다 보니까 합성 의약품이나 화학적 의약품보다도 훨씬 더 만들기가 까다롭습니다. 만들기가 까다로워요. 근데 만들면 돈이 되죠. 왜 고부가 가치가 되니까. 그래서 지금 1세대는 우리가 이제 바이오 의약품 중에 가장 유명한 인슐린, 들어보셨을 거예요. 당뇨 있는 분들은 인슐린 주사 많이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이오 의약품이에요. 그 다음 성장 호르몬. 호르몬 주사도 있습니다. 호르몬 주사도 있고. 그 다음 이제 2세대가 항체나 단백질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특히 이제 줄기세포를 이용하는 것도 바이오 의약품 쪽에 하나예요. 그 다음 세포 치료제라든지, 그 다음 세포 배양이라든지, 또 T세포라든지, NK세포라든지. 요즘 이제 대세는 카티, 카티 치료제. 뭐 이런 것들이 바이오 의약품의 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점이 뭐냐면 부가가치는 높은데 이게 이제 대량 생산이 안 돼요. 대량 생산이 안 되다 보니까 초반에는 이게 굉장히 가격이 비쌌어요. 초반에 가격들이 뭐 부르는 게 값이었어요. 부르는 게. 초동계 보면 아까 인터페론 제가 얘기했죠. 인터페론이 1g에 5,000달러. 그 당시에 5,000달러면 뭐 엄청난 돈이에요. 근데 우리가 1g면 정말 보이지도 않아요. 1g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 이제 빈혈치료제로서 이제 에리스포에틴 같은 경우는 1g에 금값의 48,000배. 그러니까 그 당시에 67만 달러.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은 이제 그 정도 가격은 안 가는데, 이게 초창기에 이제 개발을 했을 당시에 이게 대량 생산이 어렵고 또 난이도가 높은 이런 세포 배양이라든지 세포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다 보니까 굉장히 그 가격대가 굉장히 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뭐 반도체보다도 가격이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리가 지금 가장 유망한 게 반도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반도체는 물론 유명하지만 앞으로 바이오가 반도체를 뛰어넘을 거예요. 이건 확실합니다. 왜냐면 지금 평균 수명이 점점 뭐 늘어난다는 거 아시죠? 그죠? 30년, 40년 전만 해도 평균 수명이 아마 60대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80세가 넘습니다. 이제 조만간 이제 거의 90세가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100세 시대 얘기 나오죠. 근데 이제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의 수명이 150세까지도 가능하다고. 의학계에 있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의학계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해요. 예. 물론 이제 몇십 년 걸리겠지만은 기술의 발전으로 예, 인간의 수명이 150살까지도 예, 연장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면 지금 평균 수명 뭐 70세, 80세는 어떻게 보면 청년이죠, 청년. 네,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근데 그런 시장이 앞으로 펼쳐지면 예, 바이오 시장은 엄청난 시장이 형성이 될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뭐 지금 반도체 시장이 아마 제일 클 거예요. 반도체 시장이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에 한 1,700조 가량 되는데, 근데 바이오가 실은 천조가 넘어요. 전 세계 시장이. 그러니까 반도체를 따라잡고 있어요, 지금. 근데 조만간 제 생각에는 한 5년 이상은 물론 걸리겠지만 5년, 10년 정도 되면 반도체를 능가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바이오가 반도체 시장을 능가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이제 바이오 투자가 좀 어렵잖아요. 예. 용어도 어렵고 또 생소하기도 하고, 야, 뭐 바이오 식물로 뭐 줄기세포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바이오 의약품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게 들어보면 뭐 신약 만든다. 근데 이게 신약으로 이제,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게 바이오 투자를 하면 무슨 약 만든대, 무슨 치료제 만든대, 신약 만든대. 그럼 주가가 막 미친 듯이 폭등을 해요. 막 미친 듯이 날아가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딱 보면 바이오도 크게 가는 것들이 이제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거든요.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코스닥의 시총인 알테오젠이 시가총액 2위까지 올랐잖아요. 알테오젠 바이오예요, 여러분들. 근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뭔가 치료제나 신약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그 정맥을 피하로 바꿔주는 제형 기술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기술 이전을 시켜서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을 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에서도 뭐 작년 이후에 거의 한번 10배 올라갔죠. 그죠? 근데 앞으로 이런 바이오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국내는 예전부터 좀 바이오 투자가 약간 좀 묻지마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흘러가서 바이오 딱 뭐 테마가 붙으면 막 묻지마 투자식으로 그러면서 이제 막 엄청난 시세들이 나니까 이게 이제 좀 공부를 좀 해놓으면 제 생각에는 제가 오늘 이제 바이오 의약품 말고도 저번 주에 바이오 시뮬러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제네릭하고 바이오 시뮬러의 차이점, 그다음 뭐 줄기세포의 또 차이점, 예? 그런 것들이 굉장히 사실 알아두면 투자하는데 투자 포인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인데 바이오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공부하는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예, 투자자들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바이오 의약품이 지금 얘기했듯이 1세대는 이렇게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을 했는데, 근데 지금 이제 2세대로 넘어왔는데, 이제 이런 1세대 말고 2세대로 넘어왔는데도 2세대에서도 굉장히 큰 대박들이 많이 나왔어요. 지금 방금 얘기했듯이 이제 암젠이나 제네텍이 유전자 재조합을 통해서 이제 빈혈 치료제를 개발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돈방석에 앉았습니다. 그 당시 이제 80년대인데 예, 제품화 성공하면서 수십조를 벌어들였거든요. 수십조를.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 당시에는 기업이 되게 적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이오 의약품을 개발하면서 전 세계 빅히트를 치니까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을 한 거예요. 글로벌 기업으로. 대표적으로 또 미국 기업 중에 이제 제가 알기로는 길리어드 사이언스라고 우리가 지금은 많이 발병이 안 되는데 신종플루가 꽤 오래됐잖아요. 신종플루가 예전에 한번 유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신종플루의 약을 개발한 게 길리어드잖아요. 뭐냐, 타미플루잖아요. 타미플루. 그거 개발해가지고 그때 돈방석에 앉았거든요. 근데 주가가 제가 알기로는 700배가 갔어요. 700배가. 완전히 블록버스트 신약을 탄생시키면 뭐 미국은 이제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뭐 그렇게 가지는 않겠지만 우리나라 뭐 최고 신화는 새로운 기술이 제가 알기로는 99년대에 400배 간 게 아마 최고인데
근데 아마 바이오에서도 우리나라가 기술이 좋기 때문에 또 블록버스터 신약들을 또 탄생을 시킬 겁니다. 이번 또 탄생이 됐죠. 유한양에서 렉라자라고, 예, 이번에 비소폐암, 예, 항암 치료제를 개발했죠. 그러니까 라인센스까지 이제 기술 이용까지 또 시키고. 근데 이제 유한은 좀 큰 종목이라서 주가가 생각보다는, 예, 많이 막 올라가진 않죠. 그죠? 아무래도 이 바이오 기업 쪽이 작은 기업들에서 이제 만약에 엄청난 성과를 낸다면, 예, 그러면 엄청난 그 시세들이 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바이오시뮬러 얘기를 저번 주 바이오시뮬러에 대한 원리를 얘기를 해드렸는데 옛날에 몇천 원이었어요. 예, 셀트리온도 가격이 몇천 원이었어요. 위에 상장 해가지고 합병하고 그러면서 막 개발하고 바이오시뮬러 쪽에 진출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어떻게 보면 이제 몇백 배가 올라간 거예요. 몇백 배가. 물론 이제 한 10년 넘게 기간이 걸렸지만은. 예. 그다음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이번에 뭐 지금 뭐 30만 원 거의 가까이 갔지만은 한 2년 전에 알테오젠 뭐 몇만 원밖에 안 했어요. 뭐 한 2만 원 이하도 있었고. 근데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술은 좋아요. 기술은 좋은데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이런 것들을 만들려면 이제 그 R&D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정부의 예산이 적다 보니까 투자 포인트들이 기관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코로나 터지고 나서는 몇 년 동안 바이오가 죽을 썼잖아요. 투자 자금들이 안 들어온 거야. 바이오 뭐 사기다 뭐 이런 것들. 특히 이제 줄기세포에 대한 부분, 또 먹튀하는 부분들, 뭐 또 이제 상장 폐지 될 뻔하다가 신라젠도 뭐 사고를 좀 치고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이 하다 보니까 바이오 쪽의 기관 투자들이 투자하기를 꺼려 한다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성과를 내면 큰 상승을 볼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매출은 잘 안 나오고 물론 이제 시뮬러 같은 경우는 매출이 나옵니다. 시뮬러 같은 경우는 내매출이 나오는데 대부분 지금 뭐 임상을 진행하거나 뭔가 지금 신약을 지금 뭔가 치료제를 개발하고 이런 것들은 거의 지금 국내 기업에서 성과를 내는 기업이 거의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기대감이 아직까지는 주가를 많이 좌지우지합니다. 기대감. 근데 실제적으로 방금 얘기했던 이제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업들은 나중에 수십 배도 갈 수 있는 기업들이 또 많이 탄생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바이오 공부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2세대 바이오 의약품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요즘 머크사 화두가 되잖아요. 머크사 이게 항암제예요. 키드루타. 글로벌 1위 의약품에 등극을 했는데 매출이 거의 20조, 30조 이상을 연매출을 터뜨리고 있어요. 이게 이제 특허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20년 동안은 쓰질 못해요. 근데 키드루타가 앞으로 한 4, 5년 정도 되면 아마 특허 만료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는 군침을 흘리죠. 왜? 갖다가 쓸 수 있으니까. 물론 임상을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근데 뭐 삼성이나 셀트리온 정도는 기술력이 있으니까 키드루타 특허 만료되면 바이오 시뮬러 제품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 머크사의 키드루타 하나 가지고도 LG 에너지 솔루션의 매출에 버금갑니다. 머크사 이 키드루타 하나 가지고. 근데 머크사가 키드루타만 있겠습니까? 글로벌 의약품이라든지 제약 터트린 것도 굉장히 많은데. 그리고 이번에 저기 그 코로나 치료제들도 다 전부 제품들이 머크사잖아요. 우리가 수입하는 것들. 단일 품목에서는 이렇게 엄청난 매출을 터트리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블록버스터 신약이라고 그러는데 국내에서는 이제 이런 블록버스터 신약을 만들려면 사실은 돈이 많이 들어가요. 아마 조 단위 정도가 들어가야 될 거예요. 조 단위. 그러니까 조를 배팅할 만한 기업이 쉽지 않죠. 삼성도 아마 조 단위 배팅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돈은 있지만 삼성도 왜냐면 이게 조를 배팅한다고 해서 신약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뭐 다 아시다시피 거의 10년에 가까운 공을 들여야 되니까 만만치 않죠. 어쨌든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 매출이 가장 좋다 보니까 주목해야 될 부분이 키드루타하고 병역요법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예요. 뭐냐? 키드루타를 우리가 이제 항암제거든요. 암 환자에 투여를 하는데 이거 가지고 생존 기간이 늘어나거나 뭐 암이 사멸되거나 근데 암이 사멸되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대체로 이제 생존 기간을 늘리는 데 이제 포커스를 맞추죠. 근데 이제 국내 바이오 업체가 키드루타하고 같이 약을 쓰는 거예요. 치료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생존 기간이 늘어났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것도 주가에 굉장히 큰 영향을 갑니다.
그런 것들이 주가법 기폭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국내에서 몇몇 기업들이 또 이제 지금 병영요법을 같이 하는 게 있죠. 이번에 리가캠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제가 TV에서도 추천했지만 그것도 키드루스타하고 지금 병영요법 써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국내 기업들이 이제 기술이 좋은 그런 기업들이 같이 지금 임상요법에서 병용해서 여기에서 이제 성과를 내면 주가가 또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거 가지고도 저점에서 100%, 200%도 충분히 올릴 수 있어요. 물론 이제 1000%가 하는 거는 더 큰 성과를 내야 되겠지만 꽤 좋은 성과를 내는 것들은 시세를 크게 터뜨릴 수 있다. 그래서 머크사의 키드루타의 글로벌 의약품하고 병영요법을 추진하는 그런 기업들도 우리가 잘 찾아내면 또 시세를 터뜨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2세대에서 이제 바이오 의약품에서 가장 큰 블록버스터 신약이에요. 자, 이제 앞으로 이제 제가 이제 주목하는 부분, 이제 이게 중요하죠. 앞으로 블루오션이 시장이 될 게 어디냐면, 우리가 이제 항암제가 제일 사실 시장성이 좋아요. 왜냐면, 우리나라로 보면 전 세계적으로 사실 이제 사망 원인이 1위가 거의 암이잖아요, 암. 그러니까 암은, 아직까지는 완전 정복이 안 됐죠. 그죠? 근데 언젠가는 완전 정복이 될 겁니다. 근데 지금 면역 항암제라든지 표적 항암제 치료제들이 많이 좋은 것들이 있어서, 기존보다는 이제 암 환자가 이제 초기에 발견하면 완치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이제 말기까지 가면 거의 이제 좀 희박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항체를 이용해서 특히나 면역세포를 이용해서 이게 이제 2세대 치료제예요. 면역 항암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블루오션이 될 거고요. 근데 이제 국내 기업들도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 많이 개발 중이에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매출 대부분이 이제 2세대 치료제인데 방금 얘기했듯이 이제 블루오션이 될 쪽이 어디냐? 이제 방금 얘기했듯이 머크사, 이제 휴미라, 에브비, 여보이 이런 것들이 이제 블록버스터 신약인데 대부분 이제 항체라든지 면역 기능을 이용해서 세포 치료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부가가치가 높습니다. 대부분 부가가치가 높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그 바이오 의약품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치료제를 제가 좀 얘기를 하는데 햄제닉스라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B형 혈액병 치료제인데, 한 번, 이게 아마 주사제형일 거예요. 한 번 맞는데 350만 달러. 46억이에요. 한 번 맞는데. 스카이소나라고 해서 부신백질, 영양증 치료제. 좀 이름도 희한하죠? 그러니까 이게 거의 희귀병이에요. 희귀병. 혈액병도 희귀병이에요. 이게 한 번 맞는데 40억. 한 번 맞는데. 진테글로가 이제 지중해 빈혈 치료제. 이게 한 번 맞는데 37억. 졸겐스마. 척추 근육 위축증 치료제. 이게 한 번 맞는데 30억. 마이알레트. 렙틴이라고 있어요. 렙틴. 렙틴이 결핍되는 그게 있어요. 그게 이제 한 번 맞는데 16억. 이게 어마어마하죠. 그죠? 이게 이제 바이오 의약품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대량으로 생산을 못하고 굉장히 까다로워요. 환자의, 세포를 추출하고 또 그거를 배양하고 그런 것들이 난이도가 되게 높아요. 그리고 환자한테 투여할 때 굉장히 좀 힘든 과정이 거쳐요. 그걸 투여를 더 다시 해야 되거든요. 다시 세포 배양해가지고. 그걸 견뎌야 돼요. 견뎌야 돼.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가격도 비싸지만,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가격이 진짜 천문학적이죠. 한 번 맞는데 몇십억씩이. 근데 대부분 보면은 지금 우리가 좀 잘 아는 치료제들이 아니에요. 이게 다 희귀병이에요, 희귀병. 그래서 블루오션이 어디가 될 거냐면 희귀병이 될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희귀병들은 이게 부르는 게 갑이에요. 개발이 안 된 치료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2,000종이 넘는 희귀병들이 있는데 거기서 채 5%도 개발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환자 수가 일단 적어요. 근데 환자 수가 적지만 이게 가격은 비싸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런 거 한 번, 혈액분 치료제 한 번만 돼 막 30억씩 이게 드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잖아요. 그리고 개발비가 많이 들어가요. 개발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보험 수가를 못 잡아주잖아요. 보험 수가를 못 잡아준다고. 근데 이제는 정부에서 보험 수가를 많이 잡아줍니다. 다 잡아주진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비싸니까. 치료제가 이게 몇 억짜리도 아니고 몇십억짜리니까. 근데 이제 잘 사는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 수가를 많이 잡아주려고요. 그럼 보험 수가를 잡아주면 정부에서 대주니까 아무래도 이제 코스트가 낮아지죠. 그러면 이제 환자한테 좀 부담이 덜하죠. 그래서 이제 글로벌적으로는 이제
뭐 국내만 국한한다면 돈이 안 되지만은 전 세계적으로는 그 희귀병 환자들이 많습니다. 최소한 이제 몇천 명 되면 저런 거 한 번 치료제로 몇십억이 드니까 부가가치는 꽤 높게 나올 수도 있죠. 근데 돈이 안 되는 건 이제 환자 수가 그동안 적었고 보험 수가를 못 잡아주는 부분이 굉장히 컸었는데 점진적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것들도 이제 많이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약을 만드는 과정은 여러분들 기간이 매우 길고 지속적인 R&D에 투자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올해 들어서 보면 돈이 될 수 있는 시장을 제가 조금 판단을 해보니까 비만 치료제 이슈가 됐잖아요. 그죠? 비만 치료제는 시장이 팽창해요. 왜냐면 식습관이 우리도 혼자 살다 보니까 잘 안 챙겨 먹고, 귀찮으니까 간편식 먹고, 뭐 햄버거 먹고, 막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이제 비만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시장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노보노디스크라든지 일라이리, 싹센더, 유고비가 돌풍을 일으켰잖아요.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예. 국내도 이제 거기에 편성해서 뭐 펩트론이 이번에 아마 작년부터 해서 1000%를 터뜨렸을 거예요. 예. 이 시장은 이제 앞으로 계속 커질 시장이고, 또 한 가지는 탈모. 예. 탈모인이 우리나라 1000만 명인데 전 세계적으로는 아마 수억 명이 넘을 겁니다. 예. 예, 탈모인군요. 근데 탈모 치료제나 뭐 예방 이런 거 샴푸부터 약 이런 거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머리를 나게 하는 치료제는 없어요. 제가 단연코 말씀드립니다. 근데 머리를 나게 하려면 제가 줄기세포 강의해드렸잖아요. 줄기세포는 피부라든지 뼈라든지 장기라든지 이런 거 이게 재생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재생 가능하다고. 그래서 줄기세포 쪽에서 만약에 탈모 치료제를 개발한다. 이거는 뭐 그냥 전 세계 초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거죠. 근데 국내에서 사실 탈모 치료제 이거 많이 개발하는데 그렇게 좀 탐탁지가 않죠. 예, 탐탁지가 않죠. 그리고 방금 얘기했듯이 이제 희귀 질환 쪽에 글로벌 환자가 많은 쪽. 대표적으로 이제 백혈병하고 소아암하고 혈액암이 제일 많아요. 그 외에도 이제 듣도 보도 못한 아까 이제 제가 뭐 진짜 뭐 지중해 빈혈, 뭐 렙틴 결핍 이런 건 진짜 우리가 듣도 보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장이 국내에서는 별로 주목을 안 해요. 근데 그 빅파마들은 주목을 한단 말이에요. 예? 왜냐하면 개발비를 다 뽑아낼 수 있어. 정부에서 다 돈 받아내니까 나중에. 예? 그러니까 굉장히 큰 시장인데 우리는 이런 시장을 많이 놓치고 있죠. 예, 많이 놓치고 있고. 자, 어쨌든 이제 희귀 질환 쪽에 방금 얘기했듯이 백혈병, 소아암, 혈액암은 좀 약간 흔한 지명인데 완치 치료제는 없어요. 치료제는 많이 나왔지만 좀 강력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치료제들이 국내에서 개발이 되면 이것도 아마 시장성이 매우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오늘 얘기한 부분들은 바이오 의약품 쪽의 원리를 얘기하고 시장성에 대한 거, 어디를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 뭐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또 크게 터진 것들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 놓으시면 투자 포인트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다음 주에도 또 바이오 강의를 제가 하고요. 이제 이달 이제 바이오 강의 끝나면 다른 또 쪽에 또 섹터를 강의를 할 것 합니다. 예. 무더위 고생들 많이 하셨고, 자, 이제 오늘 끝나고 나서 이제 무방을 또 제가 진행을 하는데, 뭐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2달 동안 제약바이오를 엄청나게 밀었습니다. 엄청나게 미는데 TV 출연해가지고 제약바이오 추천한 것들이 거의 대부분 손실 없이 다 수익이 났어요. 지금은 메인이 제약바이오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를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자, 테마의 신, 테마주로 부자되기 공개방송 끝나고 참여하실 분들은 아래 MTN 홈페이지 입장 가능하니까 많이들 참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